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 피보나치를 안 봐서 61.8 그런 거 모릅니다. 잘. 어디 몇 가격 얼마가 61.8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61.8이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가야 61.8입니까? 진짜 몰라서 그래요. 저는 지금 식빵을 먹고 있어요. 아, 10만 5천이요? 10만 5천.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왜 힘드냐면 이게 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 좀 까라예요. 가라라고 얘기를 할게요. 뭐냐면 그냥 이거는 감에 더 의지하는 면이 많아서 제가 매매를 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캔들 패턴을 1순위로 보지만 그거 외적으로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의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장의 심리, 사람들의 심리. 죄송해요. 쩝쩝 소리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오늘 약속이 있어서 밖에서 먹었는데 너무 매워가지고 많이 못 먹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밥을 시켰는데 너무 매운 게 나와서 밥을 거의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배고파서 3시 반에 이제 꺼야 되는데 그러면은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송하면서 요 식빵 그냥 하나 갖고 와서 요거 좀 먹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이 쩝쩝거리는 게 신경 쓰일 수도 있죠. 제가 그럼 방송을 조금 일찍 마치고 그냥 먹을게요. 좀 참았다가 한 3시쯤 마치고 어쨌든 그래서 이 시장의 어떤 분위기 사람의 심리 시장의 심리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에 보시면 커뮤니티 지표라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뮤니티 지표 그게 뭐냐, 이 커뮤니티에 인증글이 많이 나오면 저는 일단 위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돈을 얼마 벌었다더라, 수익 인증글, 그런 것들이 갑자기 넘쳐나기 시작하면 일단 본능적으로 긴장을 해요. 물론 이 장 초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정말 많이 나와요. 인증글이 진짜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주의합니다. 슬슬 이제 조심해야 되나? 근데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지표라니까요. 정말 신빙성이 있어요. 왜냐면 시장은 여러분들 모두를 먹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다 태우고 가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망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돈을 너무 쉽게 벌고 있다? 그럼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럴 때일수록 현금을 두둑하게 챙겨놓고 리스크 관리를 평소보다 더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애들 죽이려고 조종 올 때 왕창 벌어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달 중에 한 15일은 매매 안 하고 있다가 그런 애들 죽이려고 한 번씩 내를 꽂을 때 왕창 벌고 다시 또 무포지션을 입고 이런 식으로 해요. 커뮤니티 어디로 보냐면요, 정말 많이 찾아봐요. 국내는 뭐 종토방 이런 것도 보고요. 주식 코인 가리지 않고 종토방, 펜코, 코인판, 근데 가상화폐당, 클리앙이죠. 클리앙 가상화폐당, 비트코인 DC 갤러리 뭐 다 봅니다. 그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읽는 게 아닙니다.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글은 관심 없어요. 그리고 뭐 토스 커뮤니티, 뭐 토스 머니 라운지, 스레드도 요즘 스레드 잘 봐요. 스레드 많이 보는데 스레드 주식, 스레드 수익 인증글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스레드는 올해부터 좀 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슬슬 좀 조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너무나 이 자아도취하신 분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상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락장에서도 그 돈을 지킬 수 있으면 진짜 고수인 거고, 하락장에서 그 돈을 못 지키면 하수인 겁니다. 하락장에서도 지킬 수 있으면 고수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간 지표는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저는 17년도 말에 모두 다 포지션 정리했어요. 1월 2일에 모든 포지션 다 정리했는데 1월 4일 하락이 왔고요. 그때는 이제 오버나이트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21년도 4월, 5월 달에 하락 온 것도 피했고, 그리고 메타버스 끝나고 하락 온 거 피했고, 그리고 루나 사태 때 5월 달에 하락 온 거 피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나시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세요가 아니라 일단 벌 때는 열심히 빡 벌고 포지션을 안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리스크 관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개헌빔이요? 개헌빔 때 두들겨 맞죠? 개헌빔을 못 피한 거야. FOMC 새벽 4시일걸요? 어차피 4시라고 그러는데 목요일 새벽 4시. 개헌빔은 못 피했지. 우리 성렬이 형이 개헌을 때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라이브 했잖아요 그날. 개헌빔 날 라이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저 라이브 한 거 그날 방송 켜가지고 계엄이 언제였더라? 여기 계엄빔 이거 라이브 했잖아요. 이날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 두들겨 맞아도 돈을 버는 성렬이 형이
나시를 청산시키고 싶었지만 그래도 살아온. 근데 리플을 2.76에 잡았어요. 리플을 2.76에 롱을 잡기 시작했는데 그때 리플이 2.9까지 올라갔다 2.76까지 빠져서 롱을 잡았는데 2.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30% 빠진 거예요. 선물인데 선물에서 30% 빠지면 30%? 30% 더 빠졌죠. 2.9에서 2.3까지 빠졌으면 30% 넘게 빠진 거죠. 맞나? 0.7이니까 20%, 25% 정도 빠졌네요. 그리고 업비트는 50% 빠지고. 그때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제가 포지션 안 잡았다가 잡은 것도 아니고 고점에서부터 잡아서 물려서 내려왔음에도 벌을 벌 수 있었던 거는 혼신의 물타기라기보다는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다가 일어나 소변을 본다. 가늘어진 소변 줄기, 개운하지 않는 소변 해당되시나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나타나는 전립 적절한 리스크 관리가 항상 동반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연빔 같은 건 우리가 차트로 예측할 수 없잖아요. 피보나치로 개연빔을 알 수 없잖아요. 엘리엇 파동으로 개연빔이 뜰지 안 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러니까 차트 외적인 부분도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사실 평소에는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그 슈카님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슈카월드를 내가 모른다. 손.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슈카월드를 내가 모른다. 모르시는 분들 없죠? 이거를 한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스레드에도 썼는데 어떻게 돈을 안 잃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슈카님은 정말 경제 쪽으로 지식이 되게 풍부하신 분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운용사에서도 일을 하셨었고 또 서울대 출신이시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투자 방향과 너무 유사해서 제가 처음에 이걸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매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의를 한번 보세요. 되게 일목요연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링크를 드릴 테니까 아직 못 보셨던 분들은 꼭 이거를 보세요. 진짜 이 19분이라는 시간이 안 아깝습니다. 이런 걸 공짜로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꼭 보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시고 오늘같이 FOMC 같은 차트 외적인 부분에 강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인 부분이 있는 이벤트가 있는 날은 매매를 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진짜 매매를 안 하시는 걸 중요합니다. 찐바닥 잡기 타이밍 맞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방송 초반에 103,600일 때 제가 말했죠. 너무 잡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이게 캔들 패턴에서 거의 대부분 반등이 오는 캔들 패턴 차트예요. 확률상 무진장 높은 반등이 오는 자리입니다. 근데 안 들어간 이유는 떨어질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 차트를 깨부시고 떨어질 확률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정 부분 아주 작은 확률도 저는 리스크를 감당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면 제가 말했죠. 3시 반부터 10시까지는 오늘 아예 못한다. 내가 물리면 답이 없다. 애를 2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한 겁니다.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내가 이 차트 외적인 부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내가 이거 지금 놓쳤다고 해서 이거 3,000불 못 먹었다. 예를 들어 지금 제가 들어가면 최소 5비트 많이 사면 11비트를 샀을 거예요. 그러면 300불 400불 오르면 11비트 400불 올라봐야 4,400불이고 5비트 400불 올라봐야 2,000불입니다. 내가 2,000불에서 맥스 4,400불 못 먹었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내가 이거 4,000불 못 먹었다고 해서 인생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조금 들어왔으니까 더 작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반대로 내가 정말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언더슈팅이 확 나와서 단기 반등이 팍 오는 그런 확실한 자리였다면 더 많이 들어가서 많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건 더 확실한 거잖아요. 여기도 좋은 자리였는데 여기서 언더슈팅이 나면 얼마나 좋은 자리겠어요. 반등이 올 만한. 이제 그거가 오면 먹는 거고 그거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 초반에. 그거를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 그대로. 근데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여러분들이 이 시장 떠날 때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오늘 스레드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방송을 또 킨 것도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2월 초에 이것도 스레드에 썼어요. 12월 초에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을 늘리겠다. 근데 달러를 사지 않고 테더를 보내서 옮기겠다 돈을. 이런 식의 글을 썼습니다. 어디 있냐면 어디 있나? 제가 스레드에 썼는데 여기 있다. 12월 3일에 12월 중순까지 순차적으로 현금 자산
원화와 달러 비중을 4대 6에서 2대 8까지 조정할 생각이 있대요. 그리고 1차로 1393원에 10억 테더를 구매해서 오킥스로 전송을 했다. 총 100만 부를 보냈어요. 지금 여기 10억이라고 썼는데 총 100만 부를 보냈거든요. 총 100만 부를 보냈는데 지금 1464원입니다. 그럼 단순하게 70원이잖아요. 70원 곱하기 100만 부라면 7천만 원의 환차익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예요. 저 당시에는 역푸 2%였습니다. 마이너스 2%의 역푸가 붙어서 우리나라가 2%싼 상태였고, 지금은 오히려 코프가 2% 붙어서 우리나라가 2%가 더 비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코프로 일단 4%의 이득을 본 거예요. 그리고 환율이 그때 당시 1,400원 초반이었어요. 1,405원인가 막 이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 환율이 1,435원, 40원 이렇게 되죠. 환율도 올라줬어요. 제가 저거 썼을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우리나라 계엄령 터지고 막 이럴 때거든요. 그리고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보니까 원화의 그 가치가 좀 더 떨어질 거라, 평가절하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원화 비중을 줄이고 달러 비중을 늘리겠다. 그래서 원래 목표는 한 50억 정도를 옮기는 게 목표였는데, 50억 정도를 옮기는 게 목표였는데 1차로 그것만 보내고 너무 급격하게 환율이 올라서 참 홀딩을 했었는데 더 다 옮겼어야 됐는데 좀 후회됩니다. 그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순차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려고 순차적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100만 불을 옮겼는데 지금 당장 정리를 하면 환차익으로 7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판다는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제가 매도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이런 거를 썼습니다. 스레드에 뭐 어떤 분이 이렇게 차익을 내고 김프가 빠지면 테더를 다시 구매할 계획이실까요? 사실 이거는 너무 기본적인,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거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코인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갑자기 비트가 빠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아시는 분, 이거 답 맞추시는 분 후드티 드립니다. 갑자기 비트가 폭락을 해요. 그러면 현물 거래소는 어떻게 돼요? 테더가 오르는 건 맞는데 원인은 김프가 껴였는데, 정확히 말하면 김프가 끼는 게 맞아요. 히키모리님이 맞는데, 테더가 오르는 거는 뭐 사실 테더가 오르는 게 맞죠. 김프가 끼니까. 근데 정답은 김프가 껴서니까. 히키모리님은 저한테 메일로 주소랑 연락처 보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왜 김프가 끼냐면요.
세력들이 대부분 마켓 메이커들이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들이 대부분 물량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차트가 움직이고 이게 사고 팔고 막 이게 체결력 이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 봇들이 지금 자동으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게 아니라 봇들이 API로 매매를 자동적으로 사다 팔았다 지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주식도 그래요. 그게 우리가 유동성 공급자 LP라고 말을 하잖아요. 유동성 공급자가 다 있습니다. 코인에도 있어요. 유동성 공급을 왜 주냐?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여러분이 단타를 못 칩니다. 단타를 못 쳐요. 입출금 딜레이가 아니고 유동성 공급이 없으면 단타를 못 칩니다. 근데 API는 어떤 정해진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사람처럼 어떤 패닉셀을 한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훅 빠지면 오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패닉셀 하잖아요. 계엄빔 때도 패닉셀 하잖아요. 근데 이 API들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을 보면 리밋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무빙이 나오면 자동적으로 리밋을 걸어요. 얘네가 안 던진다고. 안 던져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는 빠지죠. 근데 국내는 그만큼 안 던져. 그럼 어떻게 돼요? 해외는 빠지는데 국내는 안 빠져. 많이 리밋이 걸려 있어서. 왜냐면 그런 리밋을 안 걸어놓으면 기계가 알고리즘이 실수로 잘못 돌아가가지고 물량을 전액 매도해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받아주는 사람 없으면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밋이 걸려 있다고요. 리밋이 걸려 있으면 코프가 올라가죠. 왜냐? 해외는 빠졌는데 국내는 안 빠지고 버티니까 코프의 격차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비트리지 거래를 노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아비트리지 거래를 노리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비트리지 거래를 그것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API 거래로 거래소별로 가격을 계속 받아와가지고 뭐야 저 거래소 지금 아비트리지가 많이 발생했네. 그러니까 이 거래소 대비 저 거래소가 더 비싸네. 그러면 여기서 물량 사서 저쪽 거래소로 옮겨서 파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API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봐서 알아. 내가 봐서 아는데 그런 인간들이 있어. 예. 빚도 많이 안 빠졌잖아요.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 아비트리지 거래 그러니까 근데 그 보수로 아비트리지를 하는 그 전문적인 팀들이 있어요. 걔들 진짜 아비트리지 거래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특수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거래소 간의 가격차가 아까 말한 이유처럼 발생을 하게 되면서 아비트리지 거래를 노리기 때문에 테더도 같이 버팁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테더는 스테이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안 빠지니까 테더도 코프 같이 끼는 거예요. 왜냐면 테더가 코프가 안 끼고 테더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여기 테더 싸네? 그리고 여기서 왕창 사간 다음에 비싼 데다가 팔 거 아니에요. 아비트리지 미치겠네. 그래서 테더가 버티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해외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제가 사례를 이따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1. 자 어떻게 되냐면 해외에서 예시입니다. 예시. 또 우리 예시를 또 적어줘야지. 해외에서 비트가 갑자기 폭락.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트들도 갑자기 폭락. 어떤 이슈에든지 진짜 모프님이 좀 아재라서 저런 개그를 좋아해요. 이해해 주십시오. 알트들이 갑자기 폭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내 원화 거래소에 API로 돌리던 봇들이 일정 금액 이하로 안 팔고 버팀. 그럼 해외 거래소랑 국내 거래소 가격 차이가 발생하고 코프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자, 이렇게 되면 테더도 그럼 어떻게 됩니까? 테더는 당연히 코프가 붙죠. 왜냐? 이걸 안 붙이면 아비트리지 사냥꾼들한테 탈탈 털림. 이게 웬 떡이야. 테더가 여기 이렇게 싸? 이러면서 아비트리지 그 사냥꾼들한테 그냥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테더도 코프가 같이 붙는다. 그럼 나는 테더를 비싸게 팔고 원화로 바꾼 다음에 많이 떨어진 알트들을 줍줍한다. 이게 뭐냐? 테더를 고점에 파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1550원까지 코프가 붙어서 올랐어. 그럼 테더를 거기 딱 팔아. 그리고 나서 그 원화를 바로 알트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테더 최고점에 팔았죠. 그리고 알트 떨어졌을 때 저점에서 줍죠. 두 번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굳이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시 구라치지 마. 실사례도 없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실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요때입니다. 언제냐면 2024년 4월 14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차트 돌려보세요. 2024년 4월 14일 날 혼자 1999원, 98원 찍고 다시 내려왔어요. 위에 피리침수 왔죠. 이게 코프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테더를 미리 업비트나 빗썸에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 이런 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해외 거래소에 있던 테더를 다시 갖고 온 거예요. 나중에 시간 나면 차트 돌려서 전날 알트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전날 코프가 어떻게 꼈는지 나중에 그 히스토리 쭉 돌려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전날 한번 볼까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거든요. 일봉으로 보면 잘 안 보이고 그 분봉으로 봐야 되는데 염증이 개선되니까 뭐 무릎, 허리, 어깨 통증이 싹 사라졌어요. 하루에 계단만 1000개 넘게 올라가요. 근데 뭐 저때 코프 엄청 붙었을 때 언젠가 저거 보통 시간이 3분 내에 맞아요. 되게 빨리 빠져요. 에이, 그러니까 미리 걸어놔야죠. 왜 그래? 미리 걸어놔야지 매도를. 어디 있어? 이렇게 매도를 걸어놓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제가 매도 걸어놨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테드 어디 있어? 미리 걸어놓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가격보다 막 100원 더 비싸게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어차피 올라갈 거예요. 얘는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API가 그냥 그 기계적으로 다른 거에 맞춰서 그냥 코프 맞춰서 그냥 딱 올라가기 때문에 어차피 사줄 거야. 이렇게 걸어도.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딱 팔리자마자 알트들 바로 그 돈으로 이제 사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 그래서 아까 제가 스레드에 질문한 거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 차익을 내고 김프가 빠지면 테더 다시 구매할 생각이신가요? 라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알려준 적 했죠. 그거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써먹으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이런 개꿀팁 왜 알려주시나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알려줘도 사실 내가 돈 버는 데는 하나도 지장 없어요. 아니요, 저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세요. 전혀 손해 아닙니다. 무료로 알려줘도 저는 전혀 손해 아니에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가용할 수 있는 시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정말 몇천억짜리 고래면 이 방송을 들을 일도 없고, 뭐 많아봐야 몇십억 아니겠습니까? 몇십억 정도면 시장에 어차피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분들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아셨죠?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래도 충분히 잘 벌 수 있어요. 알려줘도 못해요는 아니고 알려주면 할 수는 있죠. 알려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시장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세우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저 같은 사람 100명 있어도 시장에 영향을 못 줍니다. 알려줘도 해외에서 국내 오면서 증발,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1000억 부자 주소 잘못 입력. 진짜 그러면 안 되죠. 진짜 나시님 김프킨 테더를 팔고 알트 사더라도 알트가 자 그래요. 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왜 안 나오나 했어.